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장이 막 3시 정각이 돼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71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래서 1920선을 지켜낸 채 장이 끝났습니다. 1920.74포인트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전일 좀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나 봅니다. 자, 오늘 4.7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49.52로 550선을 아주 살짝 내준 채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또 내일장을 기대해보면 되겠죠.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오늘 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변수라면 변수였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시장이 원하던 바와 같이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통화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는 소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내놓으면서 지수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성을 틉니다. 장중 중국의 7월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 역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1920선을 빠르게 회복하며 올라섰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챙겨봅니다. 6포인트의 상승 흐름 1920선 안착하며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오전장에서는 매도 보였던 외국인들 오늘 9거래일 만에 파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매수로 돌아섭니다. 중국 쪽 PMI 제조업 지수 호조세에 힘입어 오늘 외국인이 60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탄탄하게 견인을 해줬고요. 반면 기관은 오늘 소폭이나마 팝니다. 52억 원의 매도 우위. 또 기관과 함께 개인 쪽에서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내놓쳐 56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개인과 기관은 이 지수 상승을 소폭이나마 방해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전일 코스닥 흐름 정말 강세가 만만치 않게 나왔었죠. 젠백스와 셀트리온 상한가 올라서고 모바일 게임즈 역시 흐름이 좋으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소폭 밀립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사흘 만에 하락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550선을 지지하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밀립니다. 결국 550선 내주며 장마친 모습이죠. 오늘 4포인트의 하락 흐름 549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챙겨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두 주체가 모두 매도를 합니다. 기관이 137억 원, 외국인이 17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34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 오늘 4원 정도 밀리면서 이 장을 출발했는데요. 연준에서 양적 완화 유지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좀 가하는가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결제 수요로 상승세를 조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락을 좀 좁은 레인지에서 거듭했는데 결국 막판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 90전 하락입니다. 1122원 6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결국 128만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현대차 전일에도 이 소폭의 조정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23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철강주 쪽 흐름 좋았던 가운데 포스코가 1% 상승 흐름 보이며 32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현대모비스 역시나 전일에 이어 오늘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1.8%의 하락 흐름 26만 9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기아차 전일 자동차가 조금 조정세 보였지만 기아차만은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입니다. 그래도 6만 원권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죠. 기아차가 6만 3,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신한제주 전일에 이어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강보합권 41,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오늘 LG화학 좀 눈에 띄죠. 2%대의 강세 28만 8천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또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전일 상승 흐름이 대단했죠.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하한가로 장을 마칩니다. 이 매각설을 부인하면서 이 투심이 악화되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55,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2%, 동서도 2% 밀렸고요. GS홈쇼핑 역시 1%의 하락 흐름, 오늘 243,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밀립니다. 1%의 하락 흐름, 5,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만이 강보합권 이외의 종목 모두 1% 내외의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자, 먼저 보험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 보험주들 6월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동반 상승세가 좀 나오네 싶었는데 LG손해보험이 4%, 동보화재가 3%, 현대해상 역시 2% 올랐고요. 반면 메리스화재와 삼성생명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최근 급등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늘 역시 정상화 기대감 들어옵니다. 대거 상한가. 특히나 STX의 경우 오늘 6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3,81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세노션, 조선해양, 중공업, 엔진까지 모두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국 소비주 살펴봅니다. 중국 쪽에서 7월 제조업 PMI가 호조세 보이면서 역시나 중국 소비주들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에이블 CNC가 2%, 보령 메디앙스가 4%, 코스맥스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5%, 오늘 5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모바일 게임주 살펴봅니다. 전일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는데 오늘은 조정세가 좀 나옵니다. 특히나 전일 페이스북에서 이 게임 플랫폼 초기 사업 파트너로 위메이드와 게임비를 꼽았다는 소식에 이 두 종목 모두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먼저 위메이드의 경우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조금의 급등세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이후에 밀립니다. 결국 오늘 1%대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고요. 게임빌은 오늘 4%의 하락 흐름 76,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반면 컴투스는 강보합권이네요.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35,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주입니다. 북한에서 추가 미사일 로켓 발사 소식에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요. 스펠코가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좀 줍니다. 3%, 3,5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빅텍이 2%, 퍼스텍이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네요. 강보합권 1,8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삼성테크원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75,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관련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한미약품 전일 장 마감 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내놓으면서 장 초반부터 밀리더니 오늘 결국 9%의 급락 흐름입니다. 152,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대웅제약 오늘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203% 정도 올랐다고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2%대의 하락 흐름 72,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한장 KPS 2분기 실적 내놓았는데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어서 3분기도 흐름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들어오면서 오늘 1.6%의 상승세 5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반면 밀리죠.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오늘 5,2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CJ 제일제당입니다. 역시나 이 CJ 제일제당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밀렸습니다. 49%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에 불구하고 CJ 제일제당은 강보합권이네요. 오늘 285,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 짚어봅니다. 이 파이오 링크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상장 첫날부터 급락 흐름입니다.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12시 구간 들어서면서 하한가, 결국 하한가로 장마치죠. 주당 2,750원씩 밀렸습니다. 15,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최근 24일날 상장됐던 종목 KG ETS 살펴봅니다. KG ETS 최근 상한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다시 상한가를 되찾았습니다. 주당 700원 오르며 5,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에너지 솔루션 살펴봅니다. 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급등하더니 결국 상한가로 장마치죠. 오늘 에너지 솔루션 이 계약 규모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6%에 해당하는 이런 대규모 수주를 떠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주당 310원 오르며 2,40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웅진에너지 살펴봅니다. 역시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전일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들어왔죠. 이와 관련돼서 이틀째 강세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7%의 상승 흐름, 2,64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GS건설입니다. 이 GS건설 오늘 경기 민감주도 흐름 좋았던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요. 실적도 부진하고 또 이 건설업 빅5에서도 이 제외가 됐는데 이에 불구하고 6거래일째 상승 흐름입니다. 3만 원권 회복하면서 32,4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바른손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장마치죠. 이 투자사와 금융사를 종속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왔는데 결국 상한가로 장마칩니다. 바른손 오늘 1,6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정리하고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핵심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새벽 마감된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고, 그리고 미국 2,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넘어서 50포인트 상회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강세를 이어갔고, 그리고 192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시켜주는 시그널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1920선을 넘어섰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 시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외국의 매수세가 상당 기간 또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계속 밝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로써 외국인은 9거래일째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세는 작년 12월 이후 가장 긴 거래일수 연속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기전지 업종의 매도세를 제외할 경우 매수 강도 또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호전세로 인해서 하반기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조도 좀 확인되고 있어서 글로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 투자자, 좀 중장기적인 성격의 투자자인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기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서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1920선이라고 한다면은 5월 말 고점 이후 하락폭의 61.8% 되돌림. 그러니까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선을 회복함으로써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5월 말 고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차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50선 전후에서의 등락 과정이 좀 더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긴 흐름에서 본다면은 1950선을 돌파하고 이후에는 추세적인 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오늘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61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61선은 수급선으로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61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한 반등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급 모멘텀 개선 여지가 있는 화학, 에너지, 조선, 상업서비스, 기계업종의 이런 등락 과정을 이용해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은 양시장이 좀 엇갈렸습니다. 수급과 업종별 특징 어떤 것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엇갈리는 좀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는 오늘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더 발생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상승 그리고 코스닥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빠졌죠. 0.86%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코스피가 오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중국 증시였죠. 중국 증시에서 7월 PMI 지수 제조업 지표가 50.3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멘텀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오늘 셀트리온은 오늘 하한가 같습니다. 잠시 좀 셀트리온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상승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외국인들의 노름 속에서 참 한국 증시의 이런 건전성 자체가 악화되는 부분이 일단 전문가의 한 입장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게 좀 여겨지는 바였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의 시각으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량 좀 하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오늘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매수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수세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통신업종, 보험, 화학, 유통, 전기가스업종, 건설, 기계 상당히 많은 종목군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가 항상 상위 랭크에 있던 전기전자업종이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다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움직인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이때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세력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곳에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관 매수세 보시면 오늘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 좀 들어왔었죠. 이런 모습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결정적인 거는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는 통신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다지 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전에 2시 30분 이후로 금속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일단 코스닥의 기간의 포지션을 보고 난 다음에 좀 들어갔다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마지막에 좀 올라왔던 금속업종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타성 물량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외국 기관은 반도체 업종 IT 부품에 대해서 매수세에 들어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IT는 지금 선별적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무 무턱대고 IT를 살 종목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까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특징주 세 종목 꼽아오셨죠, 오늘도? 예, 맞습니다. 예, 특징주 한 개씩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다날 3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스맥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뭘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단 코스맥스가 오늘 올랐던 이유는 중국 관련이었죠. 중국 관련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7월 PMI 지수가 50.3을 기록했다는 소식. 50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 아래에 있으면 경기 축소 국면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중국은 50.3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은 정말로 이번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전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인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진짜일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확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좀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일단 오늘 중국 관련주 중에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순환매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환매적인 분위기가 붙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가능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랑 지금 극명하게 다른 거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물량 자체를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고 대신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물량, 잔존 물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에 저항권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면 코스맥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미약품 말씀드리겠는데 한미약품도 오늘 9%대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5만 2,500원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어제 됐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줄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매출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고요. 거기에 물량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모습만을 보고는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물량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가능한 물량인지는 파악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잡았던 물량이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매도 물량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신규적인 매수세도 분명히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섣불리 그 정도 예단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한미약품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과정은 괜찮은 과정이 아닌가. 대신 조정이 상당히 하루 만에 깊게 나왔던 것뿐이지 우리가 며칠을 두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아 있는 게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 모멘텀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메졸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위궤양 치료제를 뜻하는 건데 곧 미국의 출시 예감이 있습니다. 다시 수급이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지연이 되는 분위기라고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꼭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한미약품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다날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날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때도 중국 모멘텀, 오늘도 중국 모멘텀이죠.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좀 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라고 느끼는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오늘 작용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죠. 지금은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 만약에 12,500원을 뚫지 못하더라도 이때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난다면 그때는 안전벨트를 차시고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종목군의 개별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던 코스닥이고요. 현재의 시점만을 바라본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군이 많지 않겠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쉬운 거는 코스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스닥은 그만큼 테마성 재료나 아니면 선별적인 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날, 한미약품, 코스맥스 세 종목에 대해서 이상로 전문위원께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예병군 전문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할 다이렉트 전략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이래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코스피 1930에서 4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대안업종을 선정하고 개별 종목 대응을 유지하자라고 했습니다. LG U+를 선호 종목으로 꼽았고요. 예병군 전문가는 8일 옵션 만기일까지 박스권 장세를 예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주문하고요. J-컨텐트리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1930에서 40선 돌파 여부 확인하자는 정태근 팀장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난주와 비슷한 관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상승을 여전히 1930에서 40포인트 구간까지를 열어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자는 부분들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930포인트, 40포인트를 현재 단기 고점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요 구간대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20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반등은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와서 조금 변동성이 좀 많이 축소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0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한 7거리 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하는 상승폭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외국인의 그 9월 말 누적 선물 계약수가 이제는 매도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 쪽보다는 아무래도 선물 시장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수 계약에 대한 누적 포지션을 이어가느냐가 아무래도 추가 반등의 키워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든지 화학건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반등을 크게 주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3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아직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달 들어서 그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어쨌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승폭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여타 그 최근에 강세 보였던 조선, 화학, 건설, 철강 쪽은 반등을 보였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등폭이 크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요인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보자면은 자, 시장 상승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동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에 대한 부분들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의 어떤 좀 무모한 어떤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자제와 그리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어쨌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마인드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예병군 전문가는 8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예, 지금 옵션 만기일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코스피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결국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월봉 끝자락에서 지금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지금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거래대금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조금은 밀릴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8월 8일이 아마 옵션 만기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가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1930선짜리입니다. 1930선짜리까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선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시되 30선이 되면 조금 현금화시켰다가 그리고 다시 1900 초반이죠. 그 초반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이제 조금 주식을 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선순환으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다는 소리인데요. 이것 방금께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물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금 지수가 약간은 좀 억지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역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장세에서는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과 그리고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중간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강한 종목군, 그다음에 낙폭이 과대한 그 종목군을 조금 골라 담으시는 그런 매수 전략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 팀장님. 네. 뭐 계속해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섹터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제 3주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섹터든 아니면 주도섹터든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것이 키포인트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든 본인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는 부분들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대한섹터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부분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섹터 내에서 뭐 조선섹터 강세를 보인다고 전제를 깔도록 할게요. 하지만 조선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 빅3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반대로 STX 그룹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뭐 빅3도 또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그 주도 섹터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투자자분들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강조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주도 섹터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센트리온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제약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센트리온이 만약 하한가 가지 않았다면 제약 섹터 그렇게 약세를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약 섹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그리고 음식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라든지 제약, 통신,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반대로 조선이라든지 화학, 건설, 철강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섹터에서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상당히 주가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게 된다면 그 전에 그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한번 종목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 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CJ 제일제당, 대한제분, 오뚜기, 뭐 크라운 제과 같은 종목들 기관의 수급이 괜찮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제약 섹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반도체, OLED, LCD 최근에 그 페이스북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뭐 게임빌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게 나왔던 위메이드라든지 어떤 해외 진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섹터 같은 게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다면 동아 ST라든지 레오캠 바이오, 화일약품 이런 부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시라.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개별 종목 쪽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강한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압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오늘 그 관심 종목을 LG U+와 SFC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SFC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투신 쪽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으면서 바닥에서 완만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우바이오라든지 미래에셋증권, KG 이니시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동국제약, 뭐 삼성단제약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예병군 전문가님은 수급을 좀 중시 여기시는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급을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집중하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섹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의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뻔한 얘기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학주라든가 이런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금 수순을 좀 밟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LG화학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임 관련주들, 특히 뭐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는 게임 관련주들 역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쯤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어떤 특정 섹터가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말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말이 지금 사초 관련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쯤 어떤 새로운 대안, 차기 대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특정 관련 섹터가 조금은 살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굉장히 낙폭도 컸고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위험한 구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써니전자라든가 다물 멀티미디어, 미래산업 이런 이제 섹터들을 조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젊고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S&T 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저평가된 구간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 조금 눈여겨 보시면 단기간으로, 즉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신다면 단기간으로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종목 선정법에 이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태훈 팀장이면 요즘 통신 업종 굉장히 좋은데 LG U+를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가장 큰 매력이 전고점 돌파에 관한 부분들이죠. 최근에 저항이 됐었던 13,000원에 대한 돌파가 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 내용적인 측면은 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뭐 LTE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경에 한 3천만 명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LG U+가 이번에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LTE 가입자가 59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한 800만 명 정도까지 했던 증가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LTE 가입자 증가로 인했던 질적 성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아직까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규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가이던스에 맞는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1,7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 가입자라든지 그리고 그 통신 요금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고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제를 깔아봤을 때 그렇다면 3분기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달 전까지는 충분히 아직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9월 초까지는 LG U+의 주가 흐름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LTE 가입자에 대한 양적 성장 그리고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신다면 통신주 대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 차트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자, 상당히 그 난공불락으로 예상했었던 그 13,000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2006년도에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2006년 고점을 돌파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주봉 차트를 돌아와 보더라도 최근에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추세는 위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들 의심을 하지 마시고 추세를 한번 믿어보자는 부분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1차적으로는 그리고 수급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 같은 경우에 기간의 매도가 좀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 종목의 어떤 주포는 아직까지 외국이라는 부분을 볼 때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추세 상승도 유효하다.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요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 11,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어떤 박스권인데 요번에 어떤 박스권 상단을 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4,500원 정도 가격을 두게 되면 너무나 목표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원만 그 매수 13,500원에 매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내일 쪽에서 한 13,500원 정도 한번 매수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13,500원에서 10% 정도 가격인 15,000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었던 13,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U+에 대해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3,000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특히 또 LG U+가 기존의 그 입지하고는 상당 부분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J 콘텐츠이군요. 예, 지금 어떤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J 콘텐츠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J 콘텐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JTBC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하우스, J 컨텐트 허브라는 회사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관 많이 가시죠? CJ, CGV도 있습니다만, 메가박스라든가, 시너스, 이런 영화관들이 바로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이 조금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계속 꾸준히 팔고 있다가 금일 이제 또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과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런 매수세 유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JTBC 드라마 보시면 꽃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궁중잔혹사 나오는데 이덕화 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측면들을 보신다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더더욱 좀 높이 평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자형을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주봉상에서 보시면 주봉은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N자형으로 작년도부터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건전한 조정 이후에 또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있다. 즉 그러니까 지금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보실 염려는 없을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지금 강하게 수급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래량 그리고 지금 전 고점에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지지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질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평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더더욱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매수가는 제가 조금 또 4,800 오늘 종가가 4,870원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 4,8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080원까지 일단 전 고점을 뚫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6,080원까지는 조금,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4,580원. 이렇게 잡아드리면, 충분히 손실 없이 큰 수익을 보시리라 기대됩니다. 네, J 콘텐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라마와 또 종편산업 변화, 메가박스 시너스 합병 등등 여러 가지 호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드라마 만드는 것도 꽤나 재밌더라고요. 네, 추천 종목 AS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이 한올바이오파마, 이 12%의 고수익을 현재 달리고 있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수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한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수익이 갑자기 튀어버리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일단 차트 좀 간단하게 보시면서. 정 팀장님 맞습니까? 예. 일단 차트 좀 간단하게 보시면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7,200원까지 어떤 목표가는 유효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자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까 전에 그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약 섹터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볼 때, 아직까지 수익이 낫다고 해서 겁낼 구간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차 구간은 목표가가 7,200원이지만 241선이 있는 7,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좀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7,800원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병군 전문가께서는 영흥철강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이게 좀 좋아지다 보니까 매수가에 안타깝게도 미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은? 예, 이게 안타깝게 진짜 한 10원 딱 10원 차이로 네. 미도달이 됐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 그 다음 날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원 차이로 미편입되고 바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종목은 여전히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전 시간에 지금 출연해서, 일봉상, 5위평, 그 다음에 12평, 22평이 고개를 들면 이게 삼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강한 상승이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꽤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끈 선이 여기서 보면 전 고점, 즉 시장이 한참 밀리기 전에 그 고점에서 또다시 한번 부딪혀서 밀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어떤 동반되면서 밀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 주 주봉이 만약에 한 2,500원 이상만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고 목표가까지 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조금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면 손실 없이 충분히 고수익으로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철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또 정태훈 팀장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에 이제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조선과 화학 섹터에 대해서 요즘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꽤나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워낙 상대적인 가격이 낮은 만큼 한번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지만 수익이 날 경우에 한번 대박 아닌 대박을 노려볼 수도 있는 섹터가 이쪽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맞겠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항상 어쩔 수 없이 나온 얘기가 수주 얘기인데요. 일단 수주에 관한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저가 수주고요. 그리고 상승 수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좀 개선이 되겠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하방에서는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업황이 좀 더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선 섹터가 업황 어떤 사이클 속에 보게 된다면은 상승 쪽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하락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로 치게 되면은 거의 빠져나오기 일보 직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부터는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훈 팀장, 예병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